나는 60대 중반의 예비 시어머니이다. 며느리를 맞이하는 건 처음이다. 첫째는 딸이고 올해로 43살 아직 미혼이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당차고 똑 부러진 딸이라 자랑스럽긴 하지만 딸의 결혼 소식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은근히 기대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곧 40이 되는 39살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결혼이 우리 집 첫 번째 혼사라는 점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다. 사실 내심 걱정도 컸다.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해 조심스럽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묘한 예감이 들었다. 이번엔 진짜 결혼할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 우리 가족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에 이 아이면 괜찮겠다 싶었다. 게다가 평소 아들이 연애 이야기를 잘 꺼내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여자친구를 직접 집에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를 우리 식구라 부르며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다. 식장 예약부터 혼수 준비, 양가 상견례까지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지만 마음은 기뻤다. 딸도 오랜만에 엄마 나 결혼식 때 뭐 입지? 하고 웃으며 도와주겠다고 하니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오전 일찍 딸아이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늘 당당하고 논리적인 딸이 이처럼 망설이며 말을 꺼내는 건 처음이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너무 놀라지 마, 진짜야. 청심환부터 꼭 드시고 나랑 통화해. 딸아이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한 그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리 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다. 법정에서도 차갑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 청심환부터 먹으라는 말까지 할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닐 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청심환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숨이 턱턱 막혔다. 혹시 예비 며느리 쪽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예식장에서 뭔가 큰 사고가 있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예복 피팅을 예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지금부터 보내는 메시지들 찬찬히 보고 나서 얘기하자. 말로 하긴 너무 복잡해. 나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핸드폰 화면 위에 펼쳐진 글들에 나는 숨이 막혀왔다. 미혼인 변호사 신우, 못생기고 뚱뚱해서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애들이 신우 재산 다 물려받을 듯 연금처럼 든든해요. 예비 신우가 명품백 하나쯤은 선물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비 신랑 통해서도 돌려 말했는데 눈치가 진짜 없어요. 변호사면 돈 잘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죠?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누가 봐도 우리 가족 이야기였다. 딸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이거 내 친구가 우연히 결혼 정보 커뮤니티에서 본 글인데 우리 얘기 같아서 알려준 거야. 내가 직접 아이디 만들어서 확인해봤어. 딸의 말처럼 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니 나도 점점 확신하게 됐다.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상황도 정확히 들어맞았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조신한 얼굴을 한 아이가 우리 딸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도저히 상상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나는 딸이 만든 아이디로 직접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다. 그리고 글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제목 하나하나에 담긴 조롱과 이기심, 탐욕이 내 가슴을 찢었다. 예비 며느리는 우리 가족을 향한 멸시와 비웃음을 인터넷에 거리낌 없이 뿌려놓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글 제목들만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마치 주먹으로 쾅쾅 두들겨 맞는 듯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정말 내가 믿고 칭찬하며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예비 며느리가 쓴 글이라고. 친구네 동네 카페에 놀러 갔다가 건물주 아들 꼬심. 예비시댁 재산 파악 완료. 등기 열람 끝났고요. 대출 거의 없네요. 국군. 예비 신우 변호사래요. 그런데 되게 무뚝뚝하고 재미없어요. 아마 평생 결혼 못할 듯. 강남에 소형 아파트 사주셨는데 솔직히 시댁 좀 쪼잔함. 30평대 기대했는데 개실망. 시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건물 하나 받는 게 목표. 글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예비 며느리는 친구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건물주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접근했다고 적혀 있었다. 처음부터 호감이나 진심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말을 잃었다. 심지어 우리 집에 인사 온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등기부등본을 떼고 시세를 검색해 봤다는 내용들. 그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집 수육을 맛있게 먹었고 나는 그런 아이가 좋아서 몇 번이고 반찬을 더 떠줬었다. 그 웃음 뒤에 이런 계산이 숨어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다.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점점 더 심해졌다. 과거의 연애사까지 자랑스럽게 써놨고 유부남에게 명품 가방과 신용카드를 받았던 이야기, 얼굴 성형수술 후 개명과 함께 인생 세탁했다는 고백까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의 며느리가 될 뻔했단 말인가. 변호사 신우의 돈이 결국 다 내 아이들에게 상속될 테니 신우 평생 결혼 못하게 기도하겠다라고도 적혀 있었다. 내 앞에서는 미혼인 예비 신우가 걱정된다면서 주변에 좋은 신랑감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하던 아이였는데 우리 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혼자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내게는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대견한 딸인데 내 딸을 향해 그런 말을 웃으며 쓰다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몇 분 동안 말을 잃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 내 아들과 내 가족이 단지 돈 때문에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다. 딸아이는 이미 모든 글을 증거로 보관해둔 상태였다. 엄마, 이 결혼은 반드시 파혼시켜야 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나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밥도 묵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아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나도 결심했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던 아들도 글 하나하나를 찬찬히 읽어본 후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예비 며느리에게 직접 확인했더니 처음엔 당황하며 자기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부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이디 도용당했다느니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계속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글의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우리 집안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예비 며느리 외에는 알 수 없는 세세한 정보들이었다. 결국 아들도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엄마 나 이 결혼 못하겠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뒤 그 아이는 나에게 길고 긴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마치 고백문 같았다.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빠를 정말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올린 글들은 장난이었고 과거의 철없던 행동이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후회도 나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나는 나이 들어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단지 글 몇 줄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글들이 보여준 건 그녀의 가치관, 인성, 그리고 우리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결국 결혼은 취소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자 내 아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사람이다. 이후로 나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너무 무섭다.
겉으론 조신하고 착해 보였던 아이가 뒤에선 우리를 조롱하며 이용하고 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내 꿈속을 뒤흔든다. 시간이 지나 이 상처들이 아물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상처받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